때로는 가장 작은 만남이 가장 큰 기적을 만들어내죠. 너무 작고 약해서 아무도 안 가져가요. 내일 보건소 가는 거예요. 그럼 이게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 강아지, 사실 대기업 회장님의 반려견이었어요. 1억 원입니다. 보기를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당신이 보기의 진짜 주인입니다. 작다고 아무도 원하지 않았다지. 넌 내 인생 최고의 선물이야. 한 마리 작은 개가 만들어낸 놀라운 이야기, 지금 시작됩니다. 새벽 5시 서울 근교 오래된 재래시장. 하늘은 아직 어둠 속에 잠겨 있고 시장 곳곳에서 들려오는 상인들의 부산한 소리만이 하루의 시작을 알리고 있었어요. 박종길은 늘 그랬듯 이른 시간에 장을 보러 나왔습니다. 은퇴한 지 2년 아내 영자와 단둘이 사는 생활에서 장보기는 그에게 남은 몇 안 되는 소임 중 하나였거든요. 참 쌀쌀해졌네. 종길은 코끝을 스치는 찬바람에 옷깃을 여미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평소처럼 채소 가게를 둘러보고 정육점에서 영자가 좋아하는 돼지고기를 샀어요. 그런데 시장 한 구석, 평소엔 없던 이상한 광경이 그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저게 뭐지? 시장 골목 끝자락에 낡은 천막 하나가 쳐져 있고 그 앞에 크고 작은 철제 케이지들이 놓여 있었어요. 애견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대부분의 케이지는 비어 있었고 유독 한 구석에 작은 케이지 하나만 남아 있었거든요. 종길이 조심스럽게 다가가자 그제야 그 케이지 속 상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작은 흰색 강아지 한 마리가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어요. 다른 개들과 비교하면 정말 작았어요. 몸집도 작고 털도 부스스하고 겁에 질린 듯 떨고 있었죠. 아저씨, 장사 잘 되세요? 종길이 천막 안에서 짐을 정리하던 중년 남성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애견상 사장은 피곤한 얼굴로 고개를 들었어요. 아이고, 어서 오세요. 뭐 보실 거 있나요? 저게는 왜 혼자 남았어요? 종길은 작은 케이지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사장은 한숨을 푹 쉬며 대답했어요. 아, 저 녀석 말씀이세요? 글쎄요. 너무 작고 약해서 아무도 안 가져가네요. 나이도 많고 말이에요. 나이가 많다고요? 네, 벌써 5살이거든요. 요즘 사람들은 다 강아지 때부터 키우려고 하죠. 게다가 저렇게 작으니까. 사장이 손을 흔들며 말했어요. 사실 진돗개 믹스인데 원래 어미가 영양실조였나 봐요. 그래서 새끼들이 다 작게 태어났어요. 형제들은 다 일찍 죽고 얘만 살아남았는데 종길의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그럼 이게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글쎄요. 내일 보건소에 연락해야죠. 더 이상 여기 둘 수도 없고 사장의 목소리에는 어쩔 수 없다는 체념이 묻어 있었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케이지 속 작은 개가 고개를 들어 종길을 바라봤어요. 겁에 질렸지만 어딘가 간절한 눈빛이었어요. 꼬리는 바닥에 깔린 채 꼼짝도 안 했지만 그 작은 눈동자만은 종길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이 눈빛을 종길은 가슴이 저려왔어요. 마치 자신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 같았거든요. 아저씨, 이게 얼마예요? 종길이 자신도 모르게 입을 열었습니다. 네, 정말 가져가실 거예요? 사장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아, 그런데 이게 말고 다른 거 보시는 게 어때요? 저기 뒤에 아직 젊고 예쁜 애들이. 아니에요. 저게요. 종길의 목소리는 확고했어요. 사장은 잠시 종길을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사실 처분해야 할 게라 별로 받을 것도 없어요. 그냥 10,000원만 주세요. 사료랑 목걸이까지 드릴게요. 10,000원. 정말 헐값이었어요.
하지만 종길에게는 그 10,000원이 전혀 아깝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작은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사실에 마음이 두근거렸어요. 네, 알겠습니다. 종길이 지갑에서 10,000원짜리를 꺼내며 말했어요. 사장이 케이지를 열자 작은 개는 더욱 몸을 웅크렸어요. 하지만 종길이 손을 내밀자 조심스럽게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았어요. 그리고는 아주 천천히 종길의 손바닥에 작은 코를 대었습니다. 참 순하네요, 이 녀석. 종길이 미소를 지었어요. 네, 성격은 정말 좋아요. 한 번도 사람 물거나 짖은 적이 없거든요. 그냥 운이 없었달까요? 사장도 안도의 표정을 지었어요. 종길은 조심스럽게 작은 개를 안아 올렸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가벼웠어요. 뼈만 남은 것 같았죠. 하지만 따뜻한 체온이 그의 가슴에 전해졌어요. 이름은 뭐라고 부르면 될까요? 글쎄요. 그냥 백구라고 불렀는데 새로 지어주셔도 되고요. 백구. 종길이 작은 개를 내려다보며 중얼거렸어요. 백구야, 이제 우리 집에 가자. 백구는 종길의 품에서 여전히 떨고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도망가려 하지는 않았어요. 마치 이 사람이 자신을 구해줄 거라는 걸 본능적으로 아는 것 같았어요. 집으로 가는 길, 종길은 품 안에 백구를 내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아무도 원하지 않는 게라고? 이 순한 눈빛을 어떻게 외면할 수 있었을까?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됐어요. 영자가 뭐라고 할지, 병원비는 얼마나 들지, 사료값은 어떻게 할지. 현실적인 문제들이 머릿속을 스쳐갔어요. 그래도 종길은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이 작은 생명을 보건소로 보낼 수는 없었거든요. 적어도 자신의 품에서는 따뜻하게 지낼 수 있을 테니까요. 백구야, 우리 집은 크지 않지만 너를 사랑해줄 사람들이 있어. 종길이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백구는 작은 꼬리를 한번 살짝 흔들었어요. 그 순간 종길은 확신했습니다. 이 만남이 그냥 우연이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시장을 나서며 종길은 뒤돌아봤어요. 이미 사장은 천막을 걷고 있었어요. 만약 자신이 백구를 데려가지 않았다면 정말 내일이면 이 작은 생명은 종길은 더 이상 생각하지 않기로 했어요. 이제 집에 가자, 백구야. 엄마한테 인사드리고. 종길의 품 안에서 백구는 처음으로 안정된 표정을 지었어요. 아직 무서워하고 있었지만 이 사람의 따뜻한 만큼은 믿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새벽 6시 한 노인과 작은 개의 운명적인 만남. 이것이 앞으로 펼쳐질 기적 같은 이야기의 시작이었습니다. 집 대문을 열며 종길은 한숨을 깊게 들이쉬었어요. 30년 넘게 살아온 이 작은 연립주택이지만 요즘 들어 왠지 더 적막하게 느껴졌거든요. 품 안의 백구는 여전히 조그만 몸을 떨고 있었어요. 영자야, 나왔어. 종길이 현관에서 소리쳤습니다.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던 윤영자가 물기 묻은 손을 앞치마에 닦으며 나왔어요. 63세, 종길과 비슷한 나이지만 아직도 부지런하고 꼿꼿한 모습이었죠. 하지만 남편의 품에 안긴 하얀 털덩이를 보는 순간 그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여보, 그게 뭐야? 영자의 목소리에는 불길한 예감이 묻어 있었어요. 아, 이게 시장에서 우연히. 종길이 머뭇거리며 말을 꺼냈어요. 설마게? 여보, 우리 지금 개 키울 형편이 돼? 영자의 목소리가 한 옥타브 높아졌어요. 생활비도 빠듯한데. 백구는 영자의 큰 목소리에 더욱 몸을 움츠렸어요. 종길의 품속 깊숙이 얼굴을 파묻었죠. 영자야, 일단 안에서 얘기하자. 이해가 무서워해. 종길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거실에 들어서자 영자는 팔짱을 끼고 종길을 노려봤어요. 여보, 진짜 말이 안 돼.
우리 나이가 몇인데 갑자기 개를? 이 애가 내일 보건소 간다고 했어. 종길이 백구를 소파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너무 작고 약해서 아무도 안 가져간다고. 백구는 소파 구석으로 바싹 달라붙어 앉았어요. 꼬리는 다리 사이로 집어넣고 작은 몸을 최대한 웅크렸죠. 하지만 그 작은 눈동자로는 계속 영자와 종기를 번갈아 바라봤어요. 영자의 화가 좀 누그러들었어요. 그래도 우리가 개를 어떻게 키워? 병원비며 사료값이며 10,000원이었어. 10,000원. 종길이 조용히 말했어요. 사료랑 목줄까지 줬어. 10,000원? 영자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 그렇게 싸게? 응. 처분해야 할 게라고 하더라고. 종길이 백구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이 작은 게 어떻게 혼자 살아남았는지 몰라. 그때 백구가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었어요. 영자와 눈이 마주쳤죠. 겁에 질린 눈빛이었지만 어딘가 애절한 구석이 있었어요. 마치 제발 날 버리지 마세요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참, 이 눈빛 좀 봐. 영자가 한숨을 쉬며 중얼거렸어요. 종길과 영자, 이 부부는 지난 2년간 참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종길이 다니던 건설회사에서 조기 퇴직을 권유받았을 때부터였죠. 40년 넘게 몫으로 일해온 종길이었지만 나이가 들면서 일감도 줄어들고 몸도 예전 같지 않았거든요. 큰애는 부산에, 작은애는 대구에. 영자가 빈 방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명절에나 한 번씩 보고 두 아들 모두 지방으로 취업해 떠났어요. 큰아들은 부산에서 회사원으로, 작은아들은 대구에서 선생님으로 일하고 있었죠. 손자들도 있었지만 1년에 한 번 보기도 어려웠어요. 전화도 한 달에 한 번 할까 말까 하고. 종길이 쓸쓸하게 웃었어요. 그런 와중에 이 작은 생명체가 들어온 거였어요. 백구는 처음 몇 시간 동안 소파 구석에서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종길이 물을 가져다 줘도 사료를 놓아줘도 쳐다보지도 않았죠. 이에 밥도 안 먹네. 영자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무서워서 그런 것 같아. 시간이 좀 지나면 나아질 거야. 종길이 백구 근처에 앉으며 말했어요. 저녁이 되어서야 백구가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아무도 없을 때 살금살금 물을 마시고 사료 몇 차를 먹었죠. 그런데 종길이나 영자가 다가가면 다시 구석으로 도망갔어요. 참 불쌍해 보인다. 영자가 설거지를 하면서 중얼거렸어요. 얼마나 혼자 무서웠을까. 하지만 3일째 되는 날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새벽에 현관문을 열고 나가려던 종길을 백구가 따라온 거예요. 조심스럽게 멀찍이 떨어져서였지만 말이에요. 백구야, 너도 나갈래? 종길이 놀라며 말했어요. 백구는 꼬리를 살짝 흔들며 종길을 바라봤어요. 처음으로 보여준 적극적인 반응이었죠. 그럼 같이 가자. 종길이 미소를 지었어요. 산책은 그렇게 시작됐어요. 처음엔 무서워서 종길 다리 뒤에만 숨어있던 백구였지만 점점 담대해졌어요. 특히 집 앞에 다른 개들이 나타나면 작은 몸집에도 불구하고 종길 앞으로 나서서 짖었어요. 이 녀석 봐. 용감하네. 종길이 놀라며 말했어요. 백구의 몸집은 정말 작았어요. 다른 개들의 절반도 안 될 정도였죠. 하지만 자신보다 훨씬 큰 개가 와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오히려 종길을 지키려는 듯 앞으로 나서곤 했죠. 작지만 용감하네, 너. 종길이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그런 백구의 모습을 본 영자도 점점 마음이 움직였어요. 처음엔 우리 형편에 개가 무슨 이라며 투덜거렸지만 백구가 자신에게 조심스럽게 다가와 코를 킁킁거리는 모습을 보면서 미소를 짓게 됐어요. 이 녀석 참 순하긴 하다.
영자가 백구에게 삶은 닭가슴살을 조금 떼어주며 말했어요. 백구는 영자가 준 음식을 조심스럽게 받아 먹었어요. 그리고는 고맙다는 듯 꼬리를 살살 흔들었죠. 어느 날 저녁 종길이 현관에서 신발을 벗고 있는데 백구가 달려와 다리에 부비부비했어요. 반가워하는 것 같았어요. 어머, 이 녀석 완전히 적응했네. 영자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러게. 이제 우리를 가족으로 생각하나 봐. 종길도 흐뭇하게 웃었어요. 하지만 그때 바깥에서 큰 소리가 들려왔어요. 이웃집에서 뭔가 부딪히는 소리와 함께 고함 소리가 들렸죠. 뭐지, 저 소리? 영자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백구는 갑자기 귀를 쫑긋 세우고는 현관문 쪽으로 달려갔어요. 그리고는 낮게 으르렁거리기 시작했어요. 뭔가 위험을 감지한 듯 했죠. 백구야, 괜찮아. 종길이 달래려 했지만 백구는 계속 문 앞에서 경계를 늦추지 않았어요. 그때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종길 형? 잠깐만 나와보세요. 옆집 사위의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평소와 달리 목소리가 상당히 거칠었어요. 백구는 더욱 긴장한 모습으로 문 앞에서 종길을 지키려는 자세를 취했어요. 작은 몸이지만 의연한 모습이었죠. 뭔 일이지? 종길이 문고리에 손을 대려는 순간 백구가 갑자기 크게 짖기 시작했어요. 왜 그래, 백구야? 영자가 불안해하며 말했어요. 종길 형? 잠깐만 나와보세요. 옆집 사위의 거친 목소리가 현관문 너머로 들려왔어요. 백구는 여전히 문 앞에서 낮게 으르렁거리며 경계를 늦추지 않았어요. 평소 온순한 모습과는 전혀 달랐죠. 뭔 일이지? 종길이 문을 열자 옆집 사위 김민수가 술 냄새를 풍기며 서 있었어요. 30대 후반, 평소에도 자주 시끄럽게 굴던 남자였죠. 형, 이게 좀 어떻게 해보세요. 우리 집 개랑 자꾸 싸운다고 마누라가 난리예요. 민수가 백구를 가리키며 소리쳤어요. 무슨 소리야? 백구는 한 번도. 종길이 당황해하며 말했어요. 아무튼 조용히 좀 시켜요. 민수가 문을 쾅 닫고 가버렸어요. 백구는 그제야 긴장을 풀고 종길의 다리에 바싹 붙었어요. 작은 몸이 아직도 미세하게 떨고 있었죠. 무슨 일이었어? 영자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별거 아니야. 술 취해서 그런 것 같아. 종길이 백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이 불편했어요. 며칠이 지난 어느 오후 종길은 백구와 함께 평소처럼 산책을 나갔어요. 백구는 이제 제법 당당하게 걸었어요. 작은 다리로 종길의 보폭에 맞추려 애쓰는 모습이 귀여웠죠. 백구야, 오늘은 어디까지 가볼까? 종길이 웃으며 말했어요. 동네 골목길은 평소보다 조용했어요. 종길과 백구는 천천히 걸으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모퉁이를 돌아서는 순간이었어요. 푸릉. 갑자기 엔진 소리가 크게 들리더니 검은색 SUV 한 대가 골목에서 빠른 속도로 나타났어요. 운전석에는 김민수가 앉아 있었죠. 휴대폰을 보면서 운전하고 있었어요. 종길이 깜짝 놀라며 뒤로 물러서려 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차는 종길을 향해 돌진하고 있었고 민수는 휴대폰에만 집중해서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었어요. 바로 그 순간 컹! 백구가 있는 힘을 다해 종길의 다리를 밀어냈어요. 작은 몸으로 종길을 구석으로 밀쳐낸 거였어요. 쾅! 종길은 골목 구석으로 넘어졌고 차는 아슬아슬하게 지나갔어요. 하지만 백구는 기잉! 백구의 비명소리가 골목에 울려 퍼졌어요. 작은 몸이 차바퀴에 치여 멀리 날아갔어요. 기익! 그제야 민수가 급브레이크를 밟았어요. 차에서 내린 민수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봤어요. 종길 형, 뭐 하는 거예요? 민수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말했어요. 백구야. 종길이 비틀거리며 일어나 백구에게 달려갔어요. 백구는 골목 한쪽에 쓰러져 있었어요. 뒷다리에서 피가 흘렀고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어요. 하지만 종길을 보자 꼬리를 살짝 흔들려고 애썼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종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 그게 뭐예요? 걔가 갑자기 뛰어나와서 민수가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어요. 제가 뭘 어쩌라고요? 뭐라고? 종길이 백구를 안고 일어서며 민수를 바라봤어요. 당신이 휴대폰 보면서 운전했잖아. 그건 증거도 없고요. 민수가 당황하며 말했어요. 그리고 애초에 골목에서 걔를 그렇게 풀어놓으면 어떡해요? 목줄도 안 하고. 종길은 할 말을 잃었어요. 백구는 목줄을 하고 있었지만 그 순간 자신을 구하려고 뛰어든 거였거든요. 백구가 날 구해준 거야. 종길이 목이 메어 말했어요. 에이, 그런 말씀 마세요. 걔가 사람을 구한다니. 민수가 비웃듯 말했어요. 아무튼 제 책임 아니에요. 조심히 키우세요. 민수는 그대로 차에 타고 가버렸어요. 종길은 피를 흘리는 백구를 안고 서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백구야, 괜찮아. 병원 가자. 종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백구는 작은 눈으로 종길을 바라보며 숨을 고르고 있었어요. 아픈 것 같았지만 종길이 무사한 걸 보고 안도하는 표정이었어요. 동네 동물병원까지는 택시를 타고 가야 했어요. 운전기사도 피투성이인 백구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이고, 무슨 일이에요? 기사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교통사고요. 빨리 좀 가주세요. 종길이 간절하게 부탁했어요. 병원에 도착해서 엑스레이를 찍어보니 다행히 큰 뼈는 다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근육과 인대가 심하게 손상되어 수술이 필요했어요. 수술비가 얼마나 들까요? 종길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최소 80만 원은 들 것 같습니다. 재활 치료까지 하면 더 나올 수도 있고요. 수의사가 안타깝게 말했어요. 80만 원. 종길에게는 큰 돈이었어요. 은퇴 후 가게가 빠듯한 상황에서 갑작스런 지출이었거든요. 집에 돌아와서 영자에게 상황을 설명했을 때 영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80만 원이라고? 여보, 우리 이번 달 생활비가 얼마 남았는지 알아? 영자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그래도 백구가 날 구해줬는데. 종길이 고개를 숙였어요. 그건 고맙지만 현실은 현실이잖아. 우리 병원비도 부족한데. 영자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날 밤 종길은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백구는 아픈 다리를 끌며 종길 옆에 누워 있었어요. 가끔 아픈지 작은 신음소리를 냈지만 여전히 종길을 지키려는 듯 곁에 있었어요. 미안해, 백구야. 내가 돈이 없어서. 종길이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어요. 다음 날 아침 영자가 종길을 불렀어요. 여보, 옆집에서 사람들이 얘기하는 소리 들었어? 영자의 목소리가 어두웠어요. 무슨 얘기? 민수가 사람들한테 그러고 다니나 봐. 우리가 걔를 제대로 못 키워서 사고가 났다고. 영자가 분하게 말했어요. 종길의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백구가 자신을 구해줬는데 오히려 그들이 비난을 받는 상황이 된 거였어요. 그 사람이 정말 너무하네. 종길이 주먹을 꽉 쥐었어요. 백구는 아픈 몸으로도 종길의 곁을 지키고 있었어요. 하지만 종길은 이 작은 생명을 지켜낼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병원비는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이웃들의 차가운 시선은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앞이 캄캄했어요. 그런데 그때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번엔 누구일까요? 백구는 여전히 아픈 몸으로 문 쪽을 바라보며 꼬리를 살짝 움직였어요. 똑똑똑.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종길과 영자가 서로를 바라봤어요. 백구는 아픈 다리에도 불구하고 귀를 쫑긋 세웠어요. 누구지? 종길이 조심스럽게 문으로 다가갔어요. 종길 씨? 부녀의 회장 박순자예요. 문 너머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문을 열자 동네 부녀의 회장인 박순자가 서 있었어요. 평소보다 표정이 굳어 있었죠. 옆에는 같은 동네에 사는 김영희와 이정숙도 함께 있었어요. 아, 부녀 회장님. 무슨 일이세요? 종길이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종길 씨,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순자의 목소리가 차갑기만 했어요. 네, 들어오세요. 종길이 문을 열어줬지만 세 사람은 들어오지 않았어요. 아니에요. 여기서 하죠. 순자가 팔짱을 끼며 말했어요. 종길 씨, 개 키우는 거 좀 조심히 하세요. 네, 무슨... 종길이 당황했어요. 어제 민수 씨한테 들었어요. 개 때문에 교통사고 날 뻔했다면서요? 영희가 끼어들었어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종길이 급하게 해명하려 했어요. 종길 씨, 변명하지 마세요. 정숙이 날카롭게 말했어요. 우리 동네가 얼마나 조용했는데 요즘 개 짖는 소리 때문에 시끄러워 죽겠어요. 백구는 거실에서 절뚝거리며 현관 쪽으로 왔어요. 다친 다리를 끌면서도 종길을 지키려는 듯 옆에 섰죠. 어머, 저것 봐. 다리도 다쳤네. 순자가 백구를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그러게 왜 제대로 못 키워서... 회장님, 그건 아니에요. 종길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백구가 절 구해준 거라고요. 에이, 걔가 사람을 구해? 종길 씨도 참... 영희가 코웃음을 쳤어요. 그때 영자가 나왔어요. 무슨 일이에요? 영자 씨, 남편 좀 말려요. 이 나이에 개나 끌고 다니면서 동네 민폐 끼치고... 순자가 영자를 보며 말했어요. 민폐요? 영자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저희가 무슨 민폐를... 아니 그럼 뭐예요? 민수 씨 말로는 골목에서 개가 갑자기 뛰어나와서 사고 날 뻔했다는데 정숙이 양팔을 벌리며 말했어요. 그게 아니라... 종길이 말하려 했지만 아무도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아무튼 조심히 하세요. 세 사람이 가버린 후 종길과 영자는 말없이 서 있었어요. 백구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마치 자신 때문에 주인들이 곤란해진다는 걸 아는 것 같았어요. 여보, 영자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이럴 줄 알았어. 며칠이 지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됐어요. 백구의 수술비 80만 원을 마련하기 위해 종길은 예금을 깨야 했어요. 그것도 영자 몰래 말이에요. 여보, 통장에 돈이 왜 이렇게 적어? 영자가 통장을 보며 놀라 말했어요. 아, 그게... 종길이 머뭇거렸어요. 설마 백구 수술비로? 영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미안해, 영자야. 하지만 안 할 수는 없잖아. 종길이 고개를 숙였어요. 여보, 우리 이번 달 생활비 어떻게 해? 전기세, 가스비는? 영자가 한숨을 푹 쉬었어요. 그런 와중에도 이웃들의 시선은 더욱 차가워졌어요. 종길이 백구와 산책을 나가면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저 할아버지, 개 하나 제대로 못 키우면서 나이가 들면 판단력이 떨어지나 봐. 민수 씨 말로는 정말 위험했다던데. 종길은 그런 시선들을 견디기 힘들었어요. 하지만 더 견디기 힘든 건 백구가 점점 기운을 잃어간다는 것이었어요. 수술은 성공적이었지만 백구는 예전 같지 않았어요. 산책을 나가도 금세 지쳤고 평소보다 훨씬 조용해졌어요. 백구야, 괜찮니? 종길이 백구를 쓰다듬으며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백구는 종기를 바라보며 꼬리를 살짝 흔들었지만 예전처럼 활발하지 않았어요. 마치 자신 때문에 가족들이 힘들어한다는 걸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저녁 영자가 심각한 표정으로 종길에게 말했어요. 여보, 우리 진짜 심각하게 생각해봐야겠어. 뭘? 백구 말이야. 이대로 계속 키울 수 있을까? 영자의 목소리가 무거웠어요. 무슨 소리야? 종길이 놀라며 말했어요. 여보, 현실을 봐. 우리 형편도 빠듯한데 이웃들은 다 우리를 안 좋게 보고. 영자가 눈물을 글썽였어요. 그리고 백구도 아직 완전히 낫지 않았잖아. 그래도 종길이 말하려 했지만 영자는 계속했어요. 여보, 그냥 포기할까? 우리도 이제 늙었잖아.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살 수는 없어. 그 말을 들은 백구가 종길의 발밑으로 와서 몸을 비볐어요. 마치 날 버리지 말아주세요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종길의 가슴이 미어졌어요. 한편으로는 영자의 말이 맞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하지만 백구를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그날 밤 민수가 또 술에 취해 소리를 질렀어요. 노인네가 개나 끌고 다니며 민폐나 끼친다니까. 민수의 목소리가 온 동네에 울려 퍼졌어요. 이웃집에서도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맞아, 정말 철이 없어. 자기들 살기도 바쁠 텐데. 개까지 무시당하는 판이네. 백구는 그런 소리들을 듣고 더욱 위축된 모습을 보였어요. 평소에는 자신을 지키려던 용기도 사라진 것 같았어요. 종길은 그런 백구를 보며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이 작은 생명이 자신 때문에 사람들에게 구해졌는데 오히려 그로 인해 모든 게 꼬여버린 거였어요. 백구야, 미안해. 내가 너를 제대로 지켜주지 못해서. 종길이 백구를 안고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그때 종길은 마음을 굳혔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이웃들이 뭐라고 해도 백구를 포기할 수는 없다고 말이에요. 영자야, 난 백구를 포기할 수 없어. 종길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여보, 이 애가 날 구해줬어. 목숨 걸고 말이야. 그런데 내가 어떻게 이 애를 버려? 종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영자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걱정이 가득했어요. 다음 날 아침 종길이 백구와 산책을 나가려는데 영자가 말했어요. 여보, 오늘은 병원 가는 날이잖아. 백구 재검진 받아야 해. 아, 맞다. 종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동물병원 대기실은 아침부터 북적였어요. 종길은 백구를 안고 의자에 앉아 있었고 영자는 옆에서 걱정스럽게 백구의 상태를 살피고 있었어요. 다리는 좀 어때, 백구야? 종길이 조심스럽게 백구의 다친 다리를 만져봤어요. 백구는 아직 완전히 낫지 않았지만 예전보다는 많이 나아진 상태였어요. 하지만 여전히 절뚝거렸고 예전만큼 활발하지 못했죠. 박종길님, 들어오세요. 간호사가 이름을 불렀어요. 진료실에 들어서자 40대 초반의 남성 수의사가 미소를 지으며 맞아줬어요. 한도윤이라는 이름표를 단 그는 처음 보는 얼굴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부터 이 병원에서 근무하게 된 한도윤입니다. 도윤이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아, 그러시군요. 처음 뵙겠습니다. 종길이 어색하게 웃으며 답했어요. 이전 선생님은 어디 가셨어요? 영자가 궁금해하며 물었어요. 개인 사정으로 그만두시게 되셔서요. 제가 대신 맡게 됐습니다. 도윤이 설명했어요. 그럼 환자를 한번 볼까요? 종길이 백구를 진료대에 올려놓자 도윤이 조심스럽게 백구를 살피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잠시 후 도윤의 표정이 묘하게 변했어요. 도윤이 백구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며 중얼거렸어요. 뭔가 문제라도 있나요?
종길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도윤이 백구의 귀 뒤쪽을 만져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혹시 이 아이 언제부터 키우셨어요? 한 달 정도 됐어요. 왜 그러세요? 종길이 의아해했어요. 도윤은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혹시 이 아이 1년 전 실종 신고 난 개랑 닮았는데요. 네. 종길과 영자가 동시에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죄송한데 칩을 확인해 봐도 될까요? 정확히 확인하고 싶어서요. 도윤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칩이요? 종길이 되물었어요. 네, 요즘 개들은 대부분 신원확인용 마이크로칩을 몸에 심어 놓거든요. 실종됐을 때 찾기 위해서요. 도윤이 설명했어요. 종길은 갑자기 불안해졌어요. 그럼 백구가 제 개가 아니라는 뜻인가요? 아직은 모르겠어요. 확인해 봐야죠. 도윤이 백구를 달래며 말했어요. 도윤이 작은 기계를 백구의 목 뒤쪽에 갖다 대자 기계에서 삐삐 소리가 났어요. 그리고 화면에 숫자들이 나타났어요. 역시 도윤이 숨을 깊게 들이쉬었어요. 이 번호예요. 제가 기억하는 그 번호가 맞아요. 무슨 번호요? 영자가 조급하게 물었어요. 도윤이 컴퓨터를 열어 뭔가를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잠시 후 그의 얼굴이 더욱 심각해졌어요. 이 아이, 사실 대기업 회장님의 반려견이었어요. 도윤이 천천히 말했어요. 뭐라고요? 종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1년 전에 실종된 복이라는 이름의 진돗개입니다. 회장님이 아직도 찾고 계시거든요. 도윤이 화면을 보며 설명했어요. 종길과 영자는 할 말을 잃었어요. 백구가, 아니, 복이가 대기업 회장의 개라니? 그럼 백구를 돌려줘야 하는 건가요? 종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글쎄요. 법적으로는 원래 주인에게 돌려줘야 하죠. 도윤이 안타깝게 말했어요. 하지만 뭐요? 영자가 급하게 물었어요. 제가 그 회장님을 개인적으로 알고 있어요. 도윤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정말 좋은 분이시거든요. 보기를 잃었을 때 얼마나 힘들어 하셨는지. 종길은 백구, 아니, 보기를 내려다봤어요. 보기는 여전히 종길을 믿음직한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럼 이의 이름이 복이었다는 거군요. 종길이 쓸쓸하게 웃었어요. 네, 맞아요. 회장님이 정말 아끼던 개였어요.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떻게 시장에까지 흘러들어간 걸까요? 영자가 의아해했어요. 그건 복잡한 사연이 있을 거예요. 도윤이 머리를 긁으며 말했어요. 실종 당시 상황을 보니 도둑 맞았을 가능성이 높아요. 도둑 맞았다고요? 종길이 놀라며 물었어요. 네, 당시 회장님 댁에 도둑이 들어서 여러 물건들을 훔쳐갔거든요. 그때 보기도 함께 사라진 거예요. 도윤이 설명했어요. 종길의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아무도 원하지 않는 개였던 백구가 알고 보니 누군가가 간절히 찾던 소중한 가족이었다니. 그럼 우리가 보기를 돌려줘야 하는 건가요? 영자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당연히 그래야죠. 도윤이 말했어요. 회장님이 얼마나 기다리셨을지. 하지만 종길은 쉽게 대답할 수 없었어요. 보기는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은인이었거든요. 그리고 이미 가족 같은 존재가 되어 있었어요. 선생님, 그 회장님이 누구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종길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한국산업그룹의 김태호 회장님이세요. 도윤이 대답했어요. 한국산업? 영자가 깜짝 놀라며 말했어요. 그 대기업 말씀이세요? 네, 맞아요. 정말 큰 회사죠.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종길과 영자는 더욱 당황했어요. 한국산업이라면
누구나 아는 대기업이었거든요. 그런 회사의 회장이 보기의 원래 주인이라니. 그럼 사례금도 많이 주실까요? 영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마 그러실 거예요. 회장님이 보기를 정말 아끼셨거든요. 도윤이 말했어요. 종길은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한편으로는 보기를 원래 주인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헤어지고 싶지 않았어요. 선생님, 혹시 그 회장님께 연락해 주실 수 있나요? 종길이 결심한 듯 말했어요. 정말 연락드릴 건가요? 도윤이 놀라며 물었어요. 네. 보기의 원래 주인이시라면. 종길이 보기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론 아직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보기를 진짜 보내줘야 하는 걸까요? 알겠습니다. 회장님께 연락드릴게요. 도윤이 말했어요. 하지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뭔가요? 회장님이 보기를 다시 만나시면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1년 동안 하루도 잊지 않고 찾으셨거든요. 도윤이 진지하게 말했어요. 종길은 보기를 안고 깊은 생각에 빠졌어요.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보기를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는 게 맞는 걸까요? 아니면 보기는 종길의 품에서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었어요. 마치 주인의 선택을 기다리는 것 같았어요. 병원에서 돌아온 종길과 영자는 말없이 집에 앉아 있었어요. 보기는 두 사람 사이에서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감지한 듯 불안해하고 있었어요. 여보, 정말 연락한다고 했지? 영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응. 한 선생님이 오늘 안으로 연락드린다고 했어. 종길이 한숨을 쉬며 답했어요. 그럼 정말 보기를 보내줘야 하는 거네. 영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한도윤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여보세요, 박종길님? 도윤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네, 선생님. 회장님께 연락드렸는데요. 정말 기뻐하시더라고요. 도윤이 말했어요. 그런데, 네. 회장님이 지금 당장 뵈러 가시겠다고 하세요. 1시간 후에 댁으로 찾아가신다고요. 도윤의 목소리에 놀라움이 묻어 있었어요. 네. 지금 당장이요? 종길이 당황했어요. 네. 1년을 기다리셨는데 하루도 더 기다릴 수 없다고 하시네요. 도윤이 설명했어요. 전화를 끄는 종길은 영자에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영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1시간 후라고? 우리 준비도 안 됐는데. 영자가 어쩔 줄 몰라 했어요. 뭘 준비해? 그냥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면 되지. 종길이 말했지만 그의 마음도 편하지 않았어요. 1시간이 금세 지나갔어요. 정확히 약속 시간에 검은색 고급 승용차 2대가 종길의 집 앞에 멈춰 섰어요. 차에서 내린 것은 70대 초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노인이었어요. 비싼 양복을 입었지만 인상은 온화했죠. 뒤따라 정장을 입은 젊은 남성 2명도 내렸어요. 저분이 김태호 회장님인가 봐. 영자가 창문 너머로 보며 중얼거렸어요. 종길이 문을 열고 나가자 김태호 회장이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김태호입니다. 보기를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회장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감사가 묻어 있었어요. 아, 네, 박종길입니다. 종길이 어색하게 인사했어요. 보기가 정말 여기 있나요? 회장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네, 안에 있습니다. 들어오세요. 종길이 문을 열어줬어요. 거실에 들어선 회장은 소파 옆에 앉아있던 보기를 보는 순간 얼굴이 밝아졌어요. 보기야. 회장이 보기를 향해 손을 내밀었어요. 보기는 처음엔 낯선 사람을 경계했어요. 하지만 회장이 보가 아빠야라고 부르자 귀를 쫑긋 세웠어요. 뭔가 익숙한 목소리였거든요.
보기가 기억하나요? 종길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1년이 지났으니까 확실하지는 않겠지만 회장이 보기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보가, 나 기억 안 나? 보기는 천천히 회장에게 다가갔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냄새를 맡더니 갑자기 꼬리를 흔들기 시작했어요. 기억한다. 기억하고 있어. 회장이 기뻐하며 보기를 안았어요. 그 모습을 본 종길과 영자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기쁘면서도 슬펐거든요. 정말 1년 동안 얼마나 찾았는지 모릅니다. 회장이 보기를 안고 말했어요. 어떻게 찾아주셨는지. 종길이 그동안의 경위를 설명했어요. 시장에서 우연히 만난 것부터 교통사고까지 모든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그렇군요. 보기가 은인을 구했네요. 회장이 감동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그때 회장의 비서가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사례금입니다. 정말 부족하지만 회장이 봉투를 종길에게 내밀었어요. 아니에요. 그런 거 받을 수 없어요. 종길이 손을 저었어요. 꼭 받으세요. 1년 동안 보기를 찾지 못해서 현상금도 걸어놨었거든요. 회장이 간곡하게 말했어요. 1억 원입니다. 1억 원이라고요? 영자가 깜짝 놀라며 말했어요. 네, 보기는 제게는 가족 같은 존재거든요. 회장이 보기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1억 원. 종길과 영자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큰 돈이었어요. 그 돈이면 모든 걱정을 해결할 수 있었죠. 하지만 종길은 쉽게 대답할 수 없었어요. 보기를 보내주는 게 맞다는 걸 알면서도 가슴 한편이 아팠거든요. 회장님, 시간을 좀 주실 수 있을까요? 종길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물론입니다. 하지만 너무 오래 기다릴 수는 없어요. 보기를 다시 잃을까봐 걱정이 되거든요. 회장이 이해한다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회장이 가고 난 후 집안은 조용해졌어요. 보기는 다시 종길 옆에 앉아 있었지만 뭔가 분위기가 달랐어요. 그때 옆집에서 김민수가 나타났어요. 술에 취한 건 아니었지만 여전히 불쾌한 표정이었어요. 종길 형, 아까 그 차들 뭐예요? 대단한 손님이 오셨네? 민수가 비꼬듯 말했어요. 별거 아니야. 종길이 대충 넘어가려 했어요. 아니, 혹시 걔 때문에 문제 생긴 거 아니에요? 그러게 제대로 못 키우니까. 민수가 계속 꼬치꼬치 캐물었어요. 그때 부녀회장 박순자도 나타났어요. 다른 이웃들까지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종길 씨, 무슨 일이에요? 순자가 물었어요. 어쩔 수 없이 종길은 상황을 설명했어요. 보기에 진짜 주인이 나타났다는 것과 1억 원의 사례금 이야기까지요. 1억 원이라고요? 이웃들이 모두 놀라며 웅성거렸어요. 어머, 그럼 대박이네. 그 돈이면 우리 동네에서 제일 부자 되겠어. 빨리 백구 주고 그 돈 받으세요. 이웃들은 모두 한 목소리로 종길에게 보기를 보내주라고 말했어요. 종길 형, 뭘 망설여요? 그 돈 받고 개 주면 되잖아요. 민수가 큰 소리로 말했어요. 집에 들어온 종길은 영자와 마주 앉았어요. 여보, 이웃들 말이 맞아. 보기는 원래 주인에게 가는 게 맞고 우리도 그 돈으로 편하게 살 수 있어. 영자가 현실적으로 말했어요. 그런데 종길이 보기를 바라봤어요. 보기는 종길의 발밑에 엎드려 있었어요. 마치 이 모든 상황을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보기야. 종길이 보기를 안고 말했어요. 넌 어떻게 생각해? 보기는 종길을 바라보며 꼬리를 살짝 흔들었어요. 하지만 그 눈빛에는 슬픔이 묻어 있었어요. 여보, 돈은 좋지만 보기는 이제 우리 가족인데. 종길이 괴로워하며 말했어요. 하지만 현실을 봐. 1억 원이면
영자도 고민에 빠졌어요. 바로 그때였어요. 종길이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목소리를 들었어요. 복이야, 넌 우리 가족이야. 그 누구도 너를 빼앗아 갈 수 없어. 과연 종길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1억 원이라는 거액을 포기하고 복이를 지킬 것인지 아니면 원래 주인에게 돌려줄 것인지. 밤새 뜬 눈으로 지새운 종길은 아침 일찍 한도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선생님, 저 박종길입니다. 네, 어떻게 결정하셨어요? 도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복이를 회장님께 돌려드리겠습니다. 종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영자는 그런 남편을 바라보며 안쓰러워했어요. 하지만 이게 맞는 일이라는 걸 둘 다 알고 있었어요. 알겠습니다. 회장님께 연락드릴게요. 도윤이 말했어요. 1시간 후 도윤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어요. 회장님이 오후 2시에 오시겠다고 하세요. 그런데 도윤이 잠시 머뭇거렸어요. 네. 회장님이 손자분과 함께 오신다고 하네요. 보기를 보여주고 싶어 하신대요. 도윤이 설명했어요. 손자요? 네, 7살짜리 아이인데요. 보기를 정말 좋아했다고 하더라고요. 도윤이 말했어요. 종길은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어요. 어린아이까지 보기를 기다리고 있다니. 오후 2시 정확한 시간에 김태호 회장이 도착했어요. 이번에는 7살 정도의 남자아이가 함께였어요. 안녕하세요, 박 사장님. 회장이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아, 네. 그냥 종길이라고 불러주세요. 종길이 어색하게 웃었어요. 할아버지, 복이 어디 있어요? 아이가 방글방글 웃으며 물었어요. 준호야, 인사부터 하자. 회장이 아이를 다독였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준호예요. 아이가 밝게 인사했어요. 종길과 영자는 그런 준호를 보며 마음이 아팠어요. 이렇게 순수한 아이가 보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니. 거실에 들어선 준호는 보기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었어요. 보기다. 보기. 준호가 보기에게 달려갔어요. 보기도 아이를 보고 꼬리를 흔들었어요. 아이들을 좋아하는 보기였거든요. 보가, 나 기억해? 준호야. 아이가 보기를 안으며 말했어요. 할아버지가 매일 보기 얘기해줬어요. 보기가 사라져서 얼마나 슬퍼하셨는지. 준호가 종기를 보며 말했어요. 회장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보기를 찾아주셔서. 당연한 일이에요. 종길이 억지로 웃으며 말했어요. 그때 회장이 다시 사례금 봉투를 꺼냈어요. 꼭 받으세요. 이걸로 편안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회장이 간곡하게 말했어요. 정말 받기가 부담스러워요. 종길이 손을 저었어요. 아니에요. 보기는 저희 가족에게 특별한 존재거든요. 회장이 보기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바로 그때였어요. 보가, 같이 놀자. 준호가 보기와 함께 거실에서 뛰어다니기 시작했어요. 준호야, 조심해. 회장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하지만 아이는 신이 나서 보기와 술래잡기를 하고 있었어요. 보기도 다친 다리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따라다녔어요. 이야. 준호가 소파 위로 올라가며 소리쳤어요. 준호야, 위험해. 영자가 깜짝 놀라며 말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준호가 소파에서 균형을 잃고 뒤로 넘어지기 시작했어요. 바로 뒤에는 날카로운 모서리를 가진 유리 테이블이 있었어요. 아, 회장이 놀라 소리쳤어요. 하지만 종길과 회장이 달려가기에는 너무 늦었어요. 바로 그때 컹! 보기가 번개처럼 뛰어들어 준호의 뒤에서 아이를 받아냈어요. 작은 몸으로 아이를 밀어내며 자신이 대신 테이블에 부딪혔어요. 쿵! 보기가 바닥에 굴러떨어졌지만 준호는 무사했어요. 보기,
준호가 울음을 터뜨리며 보기에게 달려갔어요. 보가. 회장도 급하게 보기를 확인했어요. 다행히 보기는 크게 다치지 않았어요. 하지만 아직 완전히 낫지 않은 다리가 더 아픈 것 같았어요. 보기가 준호를 구했네. 종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회장은 보기를 안고 눈물을 글썽였어요. 이 작은 친구가 정말 우리 가족을 또 한 번 구했군요. 할아버지, 보기가 아파요. 준호가 울며 말했어요. 괜찮아, 준호야. 보기는 용감한 개니까. 회장이 준호를 달래며 말했어요. 그리고 회장은 종기를 바라봤어요. 이제 알겠습니다. 회장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어요. 네. 종길이 의아해했어요. 누가 보기의 진짜 주인인지 말이에요. 회장이 보기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회장님? 보기는 여기서 진짜 사랑을 받고 있었군요. 그리고 여기서 진짜 가족이 되었고요. 회장이 감동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종길과 영자는 무슨 말인지 몰라 당황했어요. 보기를 데려가지 않으시는 건가요? 종길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니에요. 보기는 이미 여기가 집이에요. 회장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저는 보기를 잃었지만 보기는 더 좋은 가족을 찾았네요. 하지만 종길이 말하려 했지만 회장이 손을 들어 말렸어요. 대신 제가 도움을 드리고 싶어요. 회장이 진지하게 말했어요. 보기를 구해주시고 사랑으로 키워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요. 무슨 도움 말씀이세요? 영자가 궁금해했어요. 우선 보기의 병원비와 앞으로의 의료비는 제가 모두 책임지겠습니다. 회장이 말했어요. 그리고 회장이 잠시 망설이더니 계속했어요. 종길님이 경제적으로 어려우시다고 들었어요. 저희 회사에서 관리 일자리 하나 마련해 드릴게요. 저희 나이에 일자리를 주신다고요? 종길이 놀라며 물었어요. 네, 경험 많으신 분이 필요한 자리가 있거든요. 회장이 웃으며 말했어요. 그때 민수가 집 앞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뭐? 걔를 안 준다고? 1억 원을 포기한다고? 정말 미쳤나 봐. 회장이 창밖을 보더니 종길에게 말했어요. 이웃분들이 좀 시끄럽네요. 네. 죄송합니다. 종길이 고개를 숙였어요. 아니에요. 오히려 제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회장이 밖으로 나갔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회장이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이웃들이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저는 김태호입니다. 보기의 원래 주인이었던 사람이고요. 회장이 차분하게 말했어요. 아, 그럼 걔를 가져가시는 거죠? 민수가 급하게 물었어요. 아니에요. 보기는 이미 이곳이 집이니까요. 회장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네. 박종길 어르신은 제 생명의 은인입니다. 보기를 통해 저희 가족을 구해주셨거든요. 회장이 이웃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앞으로 이분께 불편을 끼치시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민수를 비롯한 이웃들이 갑자기 얌전해졌어요. 대기업 회장의 위험 때문이었죠. 네, 알겠습니다. 민수가 기가 죽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회장이 다시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이제 걱정 없이 보기와 행복하게 사세요. 회장이 종길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종길은 눈물이 났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보기 잘 키워주세요. 준호가 보기를 안고 말했어요. 저 놀러 와도 돼요? 물론이지. 언제든 놀러 와라. 종길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회장과 준호가 돌아간 후 종길은 보기를 안고 말했어요. 보가, 이제 정말 우리 가족이구나. 보기는 종길을 바라보며 꼬리를 흔들었어요. 그 눈빛에는 더 이상 불안함이 없었어요. 작은 개 한 마리가 만들어낸 기적.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였어요. 한 달이 지났어요. 종길은 김태호 회장이 소개해준 한국산업관리부에서 일을 시작했어요. 젊은 직원들이 경험 많은 어른의 조언을 구하는 일이었죠. 오랜만에 사회에 필요한 사람이 된 기분이었어요. 여보, 오늘 기분 어때? 영자가 아침밥을 차려주며 물었어요. 정말 좋아. 젊은 친구들이 나를 선배라고 부르니까 뿌듯하더라고. 종길이 웃으며 말했어요. 보기는 이제 완전히 나았어요. 다리도 더 이상 절뚝거리지 않았고 예전보다 더 활발해졌어요. 매일 아침 종길을 배웅하고 저녁에는 마중 나가는 게 하루 일과가 됐거든요. 보가 아빠 출근하신다. 영자가 보기에게 말하자 보기가 꼬리를 흔들며 현관으로 달려갔어요. 그래, 보가. 아빠 잘 다녀올게. 종길이 보기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출근길에 종길은 이웃들과 마주쳤어요. 예전과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어요. 종길님, 안녕하세요. 부녀회장 박순자가 먼저 인사했어요. 아, 회장님. 안녕하세요. 종길이 웃으며 답했어요. 보기는 잘 있어요? 순자가 관심 있게 물었어요. 네, 이제 완전히 나았어요. 종길이 뿌듯하게 말했어요. 김민수도 지나가다 종길을 보고 어색하게 인사했어요. 형, 출근하세요? 민수의 목소리가 예전보다 훨씬 정중했어요. 응, 다녀올게. 종길이 자연스럽게 답했어요. 민수는 회장이 다녀간 이후로 완전히 달라졌어요. 술도 덜 마시고 소리도 지르지 않았거든요. 회사에서 돌아온 종길을 보기가 현관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보가 아빠 왔다. 종길이 보기를 안고 말했어요. 컹컹. 보기가 기쁘게 짖으며 꼬리를 흔들었어요. 그때 현관벨이 울렸어요. 문을 열어보니 김준호가 서 있었어요. 옆에는 회장의 기사가 함께 있었고요. 할아버지, 할머니, 준호가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어요. 어머, 준호야. 어서 들어와. 영자가 반갑게 맞아줬어요. 복이 어디 있어요? 준호가 두리번거리며 물었어요. 여기 있지. 종길이 보기를 가리키자 준호가 달려가서 보기를 안았어요. 보가 보고 싶었어. 준호가 보기에게 볼을 비비며 말했어요. 보기도 준호를 좋아했어요. 아이와 함께 거실에서 신나게 뛰어다녔죠. 하지만 이번에는 조심스럽게 놀았어요. 할아버지, 보기가 정말 좋아 보여요. 준호가 말했어요. 그렇지? 이제 완전히 우리 가족이 됐거든. 종길이 미소를 지었어요. 준호가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이거 보기 선물이에요. 준호가 예쁜 목걸이를 보여줬어요. 어머, 이게 뭐야? 영자가 놀라며 물었어요. 할아버지가 사주셨어요. 보기가 용감한 개라고 하면서요. 준호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목걸이에는 작은 방울과 함께 용감한 복이라고 새겨진 이름표가 달려 있었어요. 정말 예쁘다, 보가. 종길이 보기에게 목걸이를 채워주며 말했어요. 보기는 새 목걸이가 마음에 드는지 자랑스럽게 걸어 다녔어요.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보기를 구해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준호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아니야, 준호야. 보기가 우리를 구해준 거야. 종길이 보기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어떻게요? 보기가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을 가져다 줬거든. 그리고 진짜 가족이 뭔지 알게 해줬어. 종길의 목소리가 따뜻했어요. 준호가 돌아간 후 가족들은 저녁을 먹으며 대화를 나눴어요. 여보, 우리 생활이 정말 많이 달라졌네. 영자가 감회에 젖어 말했어요. 그러게. 한 달 전만 해도 이렇게 될 줄 상상도 못했어. 종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보기가 진짜 복덩이였네. 영자가 보기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보기는 두 사람 사이에 앉아서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마치 무슨 얘기인지 궁금하다는 표정이었죠. 그날 저녁 종길은 보기와 함께 저녁 산책을 나갔어요. 동네 골목을 천천히 걸으면서 지난 일들을 생각해 봤어요. 보가, 너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배웠는지 몰라. 종길이 보기에게 말했어요. 보기는 종길을 올려다보며 꼬리를 흔들었어요. 처음엔 너를 구해준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네가 우리를 구해준 거였어. 종길이 계속 말했어요. 산책에서 돌아오는 길에 이웃집 할머니가 종길을 불렀어요. 종길 씨, 이정숙이 손을 흔들며 다가왔어요. 네, 정숙 씨. 복이 정말 예쁘게 컸네요. 우리가 처음에 너무 심했죠. 미안해요. 정숙이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괜찮아요. 이해해요. 종길이 너그럽게 말했어요. 복이 덕분에 우리 동네가 더 따뜻해진 것 같아요. 정숙이 보기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집에 돌아와 잠자리에 들 때 보기는 늘 그랬듯 종길과 영자 침대 옆에 자리를 잡았어요. 보가 잘 자. 종길이 보기에게 말했어요. 컹. 보기가 작게 한번 짖었어요. 마치 잘 자요라고 인사하는 것 같았어요. 어둠 속에서 종길은 보기를 바라봤어요. 한 달 전 시장에서 아무도 원하지 않던 작은 개가 이제는 이 집의 가장 소중한 가족이 되어 있었어요. 영자야, 복이 데려온 게 내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던 것 같아. 종길이 진심으로 말했어요. 맞아. 정말 그래. 영자도 동감했어요. 작다고 해서 아무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게 진짜 가치를 결정하는 건 아니었어. 종길이 깊이 생각하며 말했어요. 보기가 우리한테 준 건 정말 크잖아. 사랑, 희망, 용기. 영자가 하나씩 세어가며 말했어요. 보기는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며 편안하게 잠들어갔어요. 새 목걸이의 방울이 보기의 숨소리에 맞춰 살짝살짝 흔들렸어요. 새벽이 되자 보기가 먼저 일어나 종길을 깨웠어요. 아침 산책 시간이었거든요. 벌써? 종길이 일어나며 웃었어요. 보기는 꼬리를 흔들며 현관문 쪽을 바라봤어요. 알았어, 가자. 종길이 일어나서 보기와 함께 밖으로 나갔어요. 아침 햇살이 따뜻하게 비치는 골목길에서 종길은 보기를 안고 말했어요. 보가 작다고 해서 아무도 원하지 않았다지. 하지만 넌 내 인생 최고의 선물이야. 보기는 종길의 얼굴을 핥으며 답했어요. 마치 저도 사랑해요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그때 멀리서 준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할아버지, 보기. 준호가 달려오고 있었어요. 준호야, 이렇게 일찍? 종길이 놀라며 말했어요. 할아버지랑 보기 산책하고 싶어서 일찍 왔어요. 준호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어요. 3명, 아니 2명과 한 마리는 함께 아침 산책을 시작했어요. 작은 보기가 앞장서서 길을 안내했어요. 보기가 정말 행복해 보여요. 준호가 말했어요. 그래, 우리도 보기 덕분에 정말 행복해. 종길이 미소를 지었어요. 보여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중요합니다. 작은 생명도 누군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이 될 수 있어요. 보기처럼 말이죠. 때로는 우리가 누군가를 구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들이 우리를 구해주는 경우가 많아요. 사랑과 희망, 그리고 용기를 가져다 주면서 말이에요. 오늘도 좋은 이야기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여러분 모두에게도 복이 같은 소중한 만남이 있기를 바라며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